살인자 이응난감은 제가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아마. 만화를 처음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이 꼬마비라는 필명을 쓰시는 작가님이 S라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다른 작품. 그 작품도 굉장합니다. 저는 진짜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S라인이라는 작품을 웹툰을 이렇게 너무 흥미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스터에그 혹은 카메오 느낌으로 이탕이 등장을 해요. 그 살인자 이응난감의 주인공인 이탕이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잠깐 한 컷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모르니까, 이탕이란 사람을 모르니까, 인물을 모르니까 그냥 넘겼었는데, 이제 그 네이버 웹툰 댓글 있잖아요. 그 댓글에 뭐 탕이 왔다, 막 너무 반갑다, 이런 댓글이 막 베스트 댓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탕이 누구길래, 이탕이 누군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살인자 이응난감 웹툰까지 찾아보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으로 한번 봤고요. 너무 좋아서 단행본을 사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권이 팔렸다는 거는 몇 년 전에 들었었거든요.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쿠키를 구워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못해도 3번, 제가 기억 못하는 게 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기대를 했고,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원작을 너무 좋게 봤으니까 걱정도 했죠. 소위 말하는 그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원작충이라고 하죠. 원작이 너무 좋은데 드라마를 막 과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인데, 저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연휴 동안 8부작 다 봤고요. 아무튼 저는 드라마도 굉장히 좋게 봤고요.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정도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요즘 엄청 인기더라고요. 한번 봐야겠어요. 네, 추천드립니다. 약간 잔인하긴 해요.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고, 다루는 내용 자체가 그 제목부터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이탕이란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인물이냐 하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대학생이 죄책감에 시달리던 와중에 자기가 죽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죽어 마땅한 천하의 몹쓸 놈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도 덜게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탕이 살인하는 것에는 증거가 전혀 남지 않아요. 형사들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증거가 전혀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적 제재의 화신 같은 느낌인 거죠. 악인들을 처단하는데 그게 이 사람이 악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라고 먼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식스센스, 육감으로 거슬리면 살인을 하고 그 후에 알게 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죽어 마땅한 짓을 했는지 후에 알게 되는 약간 그런 특이한 능력을 가진, 굉장히 참신한 설정을 가진 인물입니다. 결국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 사적 제재라는 거, 그게 옳은가, 정의의 어떤 모호함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정말 좋았던 게 연기. 근데 손석구, 이희준님이 좀 더 언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들에는 그랬는데, 저는 손석구님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약간 태양을 삼키고 있는 듯한, 너무 뜨거운데 삭히는, 안에서 삭히는 그런 연기가 너무 좋아서 괜히 스타가 된 게 아니다, 괜히 약간 주목을 받는 배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비주얼도 너무 멋있게 나오고, 그 원작 만화 그림체는 되게 귀엽거든요. 귀여운 그림체로 섬찟한 내용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는데, S라인도 마찬가지고, S라인은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서 이 작가는 어떤 인간 내면의 추악함이랄까요? 누구나 갖고 있는 혹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추악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인데, 표현력이 엄청나요. 맞아요. 제가 진짜 미쳤다 하면서 다시 돌려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어떤 생명 연장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막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던 와중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거든요. 전화를 받고 책상에 있는 물건, 아마 무슨 통 같은 거였는데 그걸 옮기면서 손을 이렇게 미세하게 떨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도 이 장난감 형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약간 시니컬하고,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신경한 그런
캐릭터로 감정의 기복이 많이 없는, 혹은 그거를 이제 안에 끌어오르는 감정을 약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연출이 쌓이다가 폭발하는 장면이 송촌이라는 인물이 병원에 갔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쫓아가는 그 장면에서 되게 귀엽던 그림체가 약간 사실적으로 변하면서 되게 약간 소름 돋는 만화적 연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전 되게 기대했거든요. 그 장면이 가진 파괴력을 아니까 이걸 어떻게 드라마에서 재현했을까 기대했는데, 손석구 배우가 연기력으로 커버했다. 그 장면 너무 멋있었다. 대사도 약간 무신경하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 안 들릴 법도 한데 대사 전달력도 좋고, 손석구님을 다시 봤다. 비주얼 혹은 야성미로만 뜬 게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연출 얘기가 많더라고요. 후기에도. 저도 연출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장면 전환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고, 되게 표현하기 힘든 능력이잖아요. 만화로는 사실 만화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거슬려서 살인을 했는데 그게 죽일 놈이었다라는 능력 자체가 그 데드풀 2에 나오는 도미노처럼 운이 좋은 게 능력이다. 운이 좋은 거는 그 데드풀 대사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운이 좋은 건 영화적으로 표현하기 너무 힘든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탕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거나 능력의 어떤 일환으로 본다면 영상으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소름이 돋는, 목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 연출. 이준 배우 연기도 되게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되게 좋았고요. 사적 제재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이탕은 그 어떤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름이 돋는 어떤 육감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쳐죽일 놈들이었던 게 밝혀지는 게 능력이고,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 같은 느낌이고, 송초는 자기가 보고 죽이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직접 판단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래서 자기도 계속 갈등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너는 이탕한테 너는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캐릭터 구도가 너무 좋았고, 전 오히려 근데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탕의 캐릭터가 좀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되게 긴 만화를 8부작으로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탕의 어떤 심리 묘사나 이런 것에 충분히 공을 들일 수 없는,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느끼는 게, 이탕이 이제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화에서는 되게 공들여서 여러 컷을 사용해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탕의 능력이 죽여놓고 보니 그 사람이 죽일 놈이었다 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럼 내가 사람이 많은, 인파가 많은 뭐 지하철이나 번화가에 가서 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은 그 칼 끝에 닿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인 거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만화에서는 되게 길게 여러 컷으로 연출이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냥 대사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대사의 어떤 미학이랄까요? 대사의 어떤 효용성이라고 보는데, 로빈과의 대화에서 그럼 내가 뭐 지하철에서 칼을 휘두르면 그 사람들 다 죽일 놈일까요? 뭐 이렇게 묻는, 정말 그 한 줄로 딱 끝내버리는 그런 압축을 굉장히 잘 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아쉬웠던 건 결말이 달라요. 웹툰이랑. 저는 웹툰 결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 서사, 그 쌓아온 서사. 심지어 웹툰에는 그 강아지, 그 안내견 있잖아요. X의 이야기도 따로 에피소드로 할애가 돼서 설명을 하거든요. 감정적인 어떤 설득력을 되게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웹툰엔. 렉스의 어떤 이야기를 넣으면서 그 선여옥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독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여러 개 있고, 그걸 공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드라마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삭제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각색되고 삭제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이고, 로빈의 캐릭터가 좀 아쉽습니다. 원작 그 만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로빈이 굉장히 뭐랄까 음침한 그림체로 나오거든요. 원작에서는 머리털도 없고 뚱뚱하고 이렇게 동글뱅이 안경 끼고, 그 그림이 가져다주는 어떤 설득력이 있어요, 캐릭터에. 음침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덕후라고 하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한 분야에 굉장히 몰두해서 파고들고 그거를 꿰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게 이렇게 그림체로 봤을 때도 딱 느껴지는데, 이 배우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로빈 배우분이 너무 호감형 뚠뚠이랄까요? 너무 귀여우셔서
그런 어떤 노빈의 캐릭터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음침함이 되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 톤도 살짝 떠있는 느낌이었고 너무 호감형이세요, 노빈 배우분이. 그리고 노빈 캐릭터가 원작에서는 원작 얘기를 자꾸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만 그 계속 서사가 쌓인 다음에 마지막에 활용 정점으로 노빈이라고 개명한, 그러니까 배트맨의 어떤 자기는 사이드킥이다, 배트맨과 로빈 해서 노빈으로 개명한 게 마지막 거의 후반부에 딱 드러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완성하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오타쿠 기질과 어떤 범죄를 쫓으려는 어떤 자기만의 정의감과 그런 게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집착하고 있고 이거에 어떤 사활을 정말 걸었구나,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의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개명, 노빈으로 개명한 거. 난 로빈이 되고 싶어서 개명을 한 게 마지막에 딱 활용점을 찍으면서 그게 표현이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이탕을 만나자마자 얘기하거든요. 개명했다고, 노빈으로. 심지어 그 전 대사에 배트맨과 로빈 한 다음에 너무 뻔하게 약간 로빈으로 나는 개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 캐릭터를 가볍게 드라마에서의 노빈의 캐릭터를 조금 그 시청자들과 멀어지게 하는 설득력을 좀 얻지 못한 각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큰 줄기는 많이 따라갔고요, 원작을. 심지어 그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장난감 형사도 그렇고 이탕도 그렇고 이 작가님이 그런 디테일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단역들, 인물들의 이름 설정하는 것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드라마에도 웹툰 원작과 똑같은 이름들이 자주 등장해서 저는 반가웠어요, 원작을 읽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소한 연출인데 그 이탕이 알바하는 편의점이 OS 편의점이고 중간에 막 그 소매치기 당하는 현금 인출기를 뽑는 은행이 LK은행이었나? 그런 어떤 브랜드를 다 바꿔서 한 게 저는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몰입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제아벌 책의 의미는 웹툰 봐야 알 수 있나요? 책의 의미는 사실 책을 읽어야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아벌이라는 제목 자체가 작품의 어떤 전체 주제의식을 요약하는 죄와 벌, 죄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 벌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라는 거는 사실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주관적인 판단. 내가 볼 땐 죽어 마땅한 놈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정하느냐, 그걸 왜 너가 정하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게 장난감 형사고, 송초는 되게 빡빡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도 죽어 마땅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약간 악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탕은 천부적인 능력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노비는 그거를 믿고 따르는 입장인 거고 장난감 형사는 그걸 의심하고 그걸 왜 너가 정하느냐, 너가 그렇게 특별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이탕의 약점으로 잡고 있는 줄 알고 어떤 증거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인가 싶었는데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 이탕이 지검사를 죽일 때 모기가 지검사의 뺨을 이렇게 뭅니다. 피가 차오르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이탕이 죄와벌 책을 읽다가 탁 덮어서 그 모기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국에는 지검사의 혈흔이 묻어있는 거죠. 그 책은 노빈 혹은 이탕의 것인데 지검사의 혈액이 묻어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이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같은 느낌인 거죠. 그게 맞습니다. 이탕의 약점이 맞습니다. 그 책은. 그래서 그렇게 노빈이랑 이탕이 되게 집착하는 거고, 근데 그것마저도 다 불타버리면서 이탕의 능력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됐죠. 송촌이 그걸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송촌과 함께 불타면서 이탕의 능력이 약간 다시 증명된 소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 혹시 빠트린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맞아. 그 아역들이 나오잖아요. 손석구 배우가 맡은 장난감 형사의 아역이랑 노빈의 아역이 나오거든요. 제가 느낀 게 화면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건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역들 얼굴이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닮은 분들을 캐스팅하긴 했을 것 같은데 CGI를 좀 넣어서 손석구 배우와 노빈 배우에게 닮게끔 그래픽을 좀 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닮았고 그 질감이랄까요? 화면의 질감에 얼굴에 약간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왜 마블 같은 것도 보면은 배우들 막 얼굴 할아버지
늙게 AI로 해서 혹은 더 젊게 만드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막 젊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얼굴 변형 CGI 기술로 아역들의 얼굴을 좀 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오피셜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손석구 배우가 장난감 형사가 통화하는 연기가 제가 진짜 좋다고 했는데 그 막 갈등하고 간호사가 막 이거 두 분이 서명 다 하셨는데 치료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치료 중단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엄청 갈등한 연기를 하다가 주까지 하고 중단해달라는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아버지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엄사 개념인데 주까지 하고 말을 못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그 해주세요를 치료 중단해주세요 혹은 치료해주세요 중에서 치료해주세요로 알아들어서 치료를 계속 받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갈등 연기가 정말 최고다. 그래서 그 연기 정말 좋았고 그 장난감 형사가 어떤 사적 제재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사적 제재라는 문제. 자기도 아버지의 어떤 원수를 갚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장난감 형사가 그걸 마음먹고 막 운전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렉스라는 그 안내견이 테스트를 받는 이 아이를 살려도 될 것인가를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렉스도 환시를 보거든요. 선녀 자기를 아마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을 그 맹인 주인이죠. 그 주인을 잘못 보면서 막 달려들어서 테스트 통과에 실패하는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트라우마는 사라지기 정말 어렵다 라는 거를 연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난감 형사도 결국 이성적으로 사적 제재를 하는 송총과 이탕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다가도 그게 자기 일이 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분노하고 사적 제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면에서 렉스도 마찬가지. 자기가 겪은 일을 잊지 못하고 그걸 자꾸 떠올리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트라우마는 그 정도로 깊게 남아있다.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CG가 아주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만 장난감 형사에 따라다니는 어린 형사랄까요? 그분이 송총과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그 추락하는 장면이 약간 어색했고요. 경찰차 전복되는 씬도 살짝 어색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살인자 이응 난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